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Nest.js 뽀개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거를 활용한 API 문서 만들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식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창에서 Nest.js 닥을 검색해 주세요. 자, 들어오십니다. 이제 스웨거라고 해서 지금 스웨거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문서, API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스웨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건 지금 다른 거로 배포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API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좀 더 Nest.js에서 조금 쉽게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st.js 닥으로 오신 다음에요. 그쵸. 레시피 위에 오픈 API라고 있어요. 인트로덕션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펜 인스톨을 통해서 저희가 스웨거라는 거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오픈 API라는 그 사이트 있습니다. 커맨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야물 파일이라고 해서 저희 이런 API 문서를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Nest.js에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뭐 info, object, example이라든지 컨택트, 라이센스 부분, 그리고 이제 서버 설정들, 그리고 서버 오브젝트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예전에 라라벨로 만든 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API 닥도 이렇게 재생이 그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것처럼 저희도 Nest.js로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거 문서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픈 API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설치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저희 터미널로 오셔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터미널 누르시고 새 터미널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를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스웨거라는 거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패키지.json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dev dependency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dependency 쪽에 스웨거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일단은 서버를 돌려놓도록 할게요. npm run 자, npm run start dev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돌려놓고 터미널 창은 하나 더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트스트랩을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웨거 모듈이랑 다큐먼트 빌더를 통해서 저희가 스웨거 문서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저희 오픈 API로 와줍니다. 그래서 그 main.ts로 오세요. 그런 다음에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저 일단은 이제 다큐먼트 빌더랑 이렇게 스웨거 셋업 모듈이 있죠. 이거를까지 하면 되거든요. 이거 복사해서 어웨이트 하기 전에, 그러니까 리슨을 하기 전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빌더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스웨거 다큐먼트 빌더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빌더 패턴은 이제 그쵸, 디자인 패턴, 생성 관련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뉴 다큐먼트 빌더를 보시게 되면 이제 빌더 패턴이 자기 자신을 반환해요. 이런 함수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빌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 오픈 API 오브젝트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저희가 봤었던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서도 오픈 API 오브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픈 API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저희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 패스도 있고 웹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Nest.js에서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at example 하면서 이제 뭐 이 문서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뭐 상세 설명이라든지 버전 그리고 태그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스웨거 모듈 API라는 걸 통해서 얘가 이제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서버 주소 슬래시 한 다음에 API를 하게 되면 이 공식 문서
그 저희 API의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좀 볼게요. main.ts로 다시 오신 다음에 제가 한번 서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서버에 저희 거에다가 4000으로 아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PI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게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캐치 example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바꾸도록 할까요? 그렇죠.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할일 API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뭐 할일 API 문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버전도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태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태그를 저희는 todo스로 일단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todo스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크립션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할일 API입니다. 할일 관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태그들로 저희가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커맨드 S 하게 되면 자 돌립니다. 그러면은 할일 관련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일 문서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큐멘트 빌더에도 들어가 보시게 되면 뭐 태그도 있죠. 글로벌 파라미터도 저희 만들 수 있고요. 뭐 베어로스라든지 뭐 API 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뭐 디스크립션까지 했고요. terms of service도 저희가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terms of service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소만 넣으면 돼요. 여기 주소 해가지고 이제 이용 그런 거겠죠. 그러면 뭐 서비스 이용 약관 같은 거 검색하게 되면 네이버 한 다음에 서비스 이용 약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엄청 좀 길지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서버 다시 돌아가게 되면 terms of service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뭐 그리고 뭐 그 set contact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름 그 누구한테 뭐 관리자라고 하든지요. 담당자 이런 것도 체크를 가능하세요. 담당자 이제 뭐 웹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제 그 바코더스 사이트로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마지막이 이메일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바코딩 @이메일.com이라고 이렇게 하든지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돌리게 되면 이제 담당자 누군지 담당자 웹사이트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르면 이제 글로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센스는 저희는 뭐 MIT 라이센스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안 해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GitHub라고 볼게요. GitHub 라이센스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쏙 넣어도 되겠죠. 이제 스웨거 문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버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고정적으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희는 4000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데브 서버라고 하는 거죠. 데브 디벨롭이다. 그런데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브랑 스테이징이랑 스테이징 맞나요? 스테이징이 데브 스테이징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API를 이제 배포하시고 나서 할 때 실제 테스트하는 용도랑 그리고 실제 배포해서 올라간 용도랑 주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다른 API라고 친다면 제 웹사이트 그 API로 친다라고 보면은 주소라고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는 프로덕션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커맨드 R 돌리게 되면 자, 커맨드 R 돌리면 자, 여기 생기는 거예요, 서버가. 그래서 디벨롭이라고 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면요. 투두스를 땡긴다라고 볼게요. 땡기면은 자, 이렇게 엑시큐트 하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엑시큐트 하게 되면 로컬 호스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127.0.0.1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면 새로 고침하고 다시 땡겨 봅니다. 자, 할 일을 이제 가져왔죠.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프로덕션으로 바꿨어요. 운영으로. 그래서 운영으로 해서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 API를 호출하는 주소가 다른 거죠. 주소가 달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전이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될 때 그때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빌더 패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자기 자신을 내뱉어서 마지막에 빌드를 통해서 오픈 API 오브젝트 요거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피그를 만든 다음에 얘를 저희 앱에다가 앱 모듈이 적용이 된 NS 팩토리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에다가 앱에다가 컨피그를 넣어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스웨거 모듈 셋업 여기 부분은 저희가 문서 그 주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끝에가 API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제 없는 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닭이라고 하면은 다시 나오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제 버전도 됐다, 투두스도 했고, 그리고 이제 add bearer o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earer os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많은데요. 지금 요거도 이제 문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bearer 요걸 하게 되면 authorization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은 안 들어갔지만 JWT 토큰이라든지 그런 인증들 그런 것들을 이제 헤더에다가 넣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인증이 필요한 API를 호출할 때 그 해당 부분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이따가 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자, 투두스 컨트롤러 오신 다음에 자, 할 일 추가로 오신 다음에요. 저희가 만약에 이 컨트롤러 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골뱅이 제가 만약에 이 컨트롤러 위에다가 API 베어로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커맨드 R 하게 되면 여기 자물쇠 모양이 생겨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그 잠궈 두면요. 인증을 하게 되면 그 인증이 적용이 돼서 이제 이 해당 컨트롤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메소드들에다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를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엑시큐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베어러 토큰 부분이 이제 오서라이제이션 베어러 1, 2, 3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1, 2, 3을 체크를 했기 때문이죠.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인증이 처리가 돼야 된다면 하면은 이렇게 보통 컨트롤러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제 뭐 포스트라든지 특정 필요한 거에서 지금 이 크리에이트 메소드에서 필요하면은 API 오스, 베어러 오스를 여기다가 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커맨드 R 해보게 되면 지금 제가 한 거에다만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만 API를 호출할 때 그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시면 1, 2, 3, 1, 2, 3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API를 호출할 때는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오서라이제이션 베어러 토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헤더에 자동으로 넣어주게 되는 건데 제가 근데 뭐 다른 거는 이제 자물쇠 모양이 없는 거를 하게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헤더에 들어가지가 않게 돼요. 해당 부분이 헤더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퀘스트 URL 안에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가 굉장히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더 다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시를 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시를 보진 않고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 앤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create to do DTO라고 되어 있잖아요. cat DTO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API 프로퍼티라고 요거만 해주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저희가 문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면 create to do DTO가 있긴 하지만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출시키려면 create to do DTO로 가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요 글자만 써주면 돼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 메시지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목은 그쵸, 타이틀이죠. 타이틀 부분에 쓴다라고 보면은 골뱅이 API 프로퍼티 가져옵니다. 프로퍼티 네스트 스웨거에서 가져온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칼드 true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이 뭔지, 지금 이제 스트링이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 써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할 일 제목입니다. 할 일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젬플 같은 것도 있으려나요? 이그젬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빡코딩을 제목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기본 값도 저희가 설정할 수 있어요. 디폴트를 저는 여기서 뭐 제목이라고 하고, 오늘도 빡코딩을 제가 기본 값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제 제목 없음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API 문서 체크할 때 이건 거죠. 그리고 이제 미니멈이 지금 저희가 예외 처리를 6자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자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맥시멈은 저희가 30자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create to do DTO를 어차피 저희가 todo스 컨트롤러 자체에서 그 파라미터 데코레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커맨드 R 돌리게 되면 이제 to-do 관련입니다 하고 여기다가 쏙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todo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try out 누르게 되면 예시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 불타임만 가능합니다 되어져 있는데 적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create to do DTO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이 타입이 이제 불리언이잖아요. 불리언으로 해주고, 불리언으로 해주고, 이제 리칼드도 true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할 일 완료 여부입니다. 이렇게. 또 썸머리도 있었을까요? 있었던 모르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값은 저희가 false로 만들 거예요. false라고. 여기서는 글자가 아니니까 이제 미니멈 맥시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예시도 그냥 뭐 false 이런 거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하고 자, 돌리게 되면 자, 예시가 이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try out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할 일도 추가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reate to do DTO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todo스 컨트롤러 오신 다음에 이제 할 일 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types랑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스키마도 저희가 설정한 값으로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프론트 개발자나 이제 앱 개발자한테 이렇게 API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 문서를. 그러면은 이 문서만 보고 저희는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좀 더 볼까요?
보시게 되면 타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배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래서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시면은 좋습니다. API 바디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제 타입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습니다. 이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놈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놈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딱히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너릭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차차 이따가 더 다루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이제 크리에이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API 태그 관련입니다라고 해서 API 태그를 또 컨트롤러 위에다가 붙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투두스 컨트롤러에다가 투두스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네요. 그죠? 그래서 투두스라는 키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좀 내리시면 이렇게 헤더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한번 그 할 일 추가할 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자, 커맨드 R 해보면요. 자, 투두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헤더도 저희가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필요하진 않으니까 없애도 될 것 같아요. 헤더 부분도 일단 주석 처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좀 보면 이제 리스폰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를 한번 제가 복사해 볼게요. 둘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스폰스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API 리스폰스라고 해서 201이면은 데이터가 추가되었다라든지 뭐 할 일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가 예시로 뜹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뭐 403은 이제 forbidde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커맨드 이렇게 하고 저 200으로 할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문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스웨거에서 이런 그 디스크립션들은 마크다운을 웬만하면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요거로 하게 되면 샵 하나 있으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커맨드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 같은 것도 가능하세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PI 리스폰스 이제 커맨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자세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한 걸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이런 것도 있어요. 골뱅이 API OK 리스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것도 문서에 나와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200이겠죠. 200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빌트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쵸. API 리스폰스라는 거를 얘가 베이스고요. 얘를 상속받고 있는 이제 추가적인 인헤리트 한다고 돼 있잖아요. 추가적인 데코레이터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 입맛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OK 리스폰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스테이터스는 안 하고 뭐 디스크립션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이 그쵸. OK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돌리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쵸? 200으로 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문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created at 같은 경우도 있고 forbidden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파일 업로드라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라든지 다 나와져 있어요. 파일 형태라든지 그쵸.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요거를 좀 더 해볼 거예요. 지금 아래쪽은 일단 나중에 보고요. 이 그 API 오퍼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추가해주면 좋은데요. 여기다가 API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은 오퍼레이션 오브젝트라는 게 들어가죠. 오브젝트로, 옵션으로.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썸머리 같은 게 있어요. 뭐 모든 할 일 가져오기. 아니죠. 모든 할 일이 아니라 할 일 추가하기.
라든지 썸머리랑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디스크립션 등이죠. 디스크립션은 웬만하면 다 그걸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크다운을 디스크립션에서 여기도 뭐 뭐든 할 일 추가하기라 하면 되겠죠. 할 일 추가하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할 일 추가하기라고 딱 뜨게 된 거예요. 아,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여기다가 이제 그쵸, 이렇게 백틱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엔터를 해야 될 거야. 아마 엔터를 하시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만 좀 들어가게끔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이제 입맛에 맞게끔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그런 문서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external docs라고 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뭐 요거도 디스크립션이 뭐 외부 문서 채팅이라든지 그쵸?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외부 문서이고 이거에 대한 URL은 어떤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REST JS 닥 사이트 주소를 제가 건다라고 볼게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커맨드를 돌리게 되면 외부 문서가 지금 여기기 때문에 여기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이동이 되게끔 이런 설정도 가능하신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API가 안 쓰게 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데프리케이트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속성을 저희가 true로 하게 되면 데프리케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데프리케이트 됐다고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warning deprecated.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데프리케이트를 false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만들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API 리스폰스 여기 부분까지는 전부 다 복사해서 한번 다른 애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할 일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해주고요. 일단 200으로 통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모든 할 일 가져오기죠. 이런 식으로 글만 좀 적으면 됩니다. 모든 할 일 가져오기. 그래서 뭐 할 일 모두 조회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외부 문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복사를 하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API 리스폰스에서 200일 때죠. 200일 때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PI OK 리스폰스에서 만약에 타입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 타입을 말하는 거죠. 그건 지금 저희가 타입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DTO로 오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to do DTO 같은 거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DTO 좀 TS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create to do DTO 했던 거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하고 to do DTO로 온 다음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그냥 to do DTO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implement 하느냐 요거를 extend 하느냐 요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extend해서 뭐 extend 아니면은 뭐 implement 하는 게 낫겠네요. 인터페이스였잖아요. 저희가 이 프리즈마에서 스킴에서 인터페이스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모델 투드인데 자 이거를 그죠 투드 DTO에서 implement 이제 투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투드 DTO입니다. 요거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타이틀이랑 이즈던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 못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두 쪽으로 간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두 DTO에서 활용하면 되는데 뭐 이제 타이틀은 완성이 됐고 이즈던까지도 했어요. 그쵸? 그래서 ID, 넘버 이런 것들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API 프로퍼티라고 해서 뭐 리카일드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보는 거니까. 그리고 자료용은 넘버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할 일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이그젬플은 뭐 1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디폴트가 딱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또 써주면 되겠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타입이 이제 데이트인데 타입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또 그래서 여기는 뭐 디스크립션에서 생성일이죠. 생성일 하면 되고요. 이그젬플은 뭐 저희가 API 땡겼을 때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자, API를 땡기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일이랑 수정일도 동일하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일.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커맨드 아래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쵸, 받을 때 이제 투두 DTO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안 된 게 있나요? is done,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투두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is done이네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is done으로, 대문자 done으로 바꿀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고, 결국엔 뭐냐면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스웨거라든지 이런 유효성 체크를 하기 위한 그거를 그냥 만든 거예요. 실제적인 그 투두 엔티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프리즈마 투두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리즈마에서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온 투두. 자, 아무튼 이제 이 투두 DTO를 어떻게 하냐면 투두스 컨트롤러로 오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타입을 써줄 수 있단 말이죠. 타입을 이렇게. 타입을 이 타입입니다 라고 해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가 이제 오픈 API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DTO를 쓰면 되는지. 제가 보면 이제 타입이라는 부분도 있고 스트링으로 돼 있죠. 스트링으로 돼 있고, 근데 저희는 타입 자체를 이 해당하는 저희 DTO로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입이 캣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API 리스폰스 하고요. 그러면은 타입을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타입은 자, to DTO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커맨드 R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커맨드 R 돌리면 추가했을 때, 자, 추가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 일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도 나오게 되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됐고 이제 가져오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쵸, 가지고 올 때도 성우적으로 가져왔습니다 하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체크가 필요해요. 뭐냐면 여기서 타입은 이제 to DTO를 했는데 여기서 is array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배열이냐 배열이 아니냐. 그래서 true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할 일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배열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냥 객체 하나잖아요. 그런데 모든 할 일 가져오기 해보면은 이렇게 배열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단일 아이템이죠. 성적으로 할 일, 단일 조회하기, 단일 할 일 가져오기, 가져왔습니다. 라든지 to DTO하고 이제 array가 아니죠. false로 일단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안 넣어도 되고요. 그렇죠. 해당할 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할 일 단일 가져오기. 단일 할 일 가져오기. 조회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할 일 단일 조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한 것처럼 복사해서 API 붙이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도 됐겠죠. 성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해당할 일이 수정되었습니다. 좀 약간 지급하는 게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세팅해 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할 일 수정, 그리고 할 일 단일 수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지우는 것만 나왔어요. 지우는 것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다 이제 OK 리스폰스를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당할 일이 삭제되었습니다. 어레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일 할 일 삭제, 단일 삭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혹시 여러분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나요? 그렇죠. 뭐냐면 실제로 저희는 API를 호출하게 됐을 때 제가 여기서 fetch 모든 할 일 가져오기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오퍼레이션 아직 수정을 안 했네요. 저것만 좀 수정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삭제가 되었을 때 오퍼레이션을 할 일 단일 삭제, 단일 할 일 삭제 그래서 커맨드를 돌리면 됐어요. 그쵸. 이제 해야 되는 부분 뭐냐면 저희가 모든 할 일 가져오기를 했어요. 만약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예시를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맞추냐 그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퍼레이션에서 하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좀만 더 내리시게 되면 이제 어드밴스드 돼 있으면서 제네릭 API 리스폰스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네릭 리스폰스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네릭 가게에서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드밴스드 되어 있으면서 제네릭 API 리스폰스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페이징 처리할 때 제네릭하게 쓰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저희 리스폰스 방식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그쵸. DTO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스폰스 DTO, 제네릭 DTO. 그래서 여기서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파일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DTO에다가 새 파일 하시고 하나 만듭니다. 뭐 제네릭 리스폰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름을 제네릭 리스폰스 DTO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 파일 하고요. 제네릭 리스폰스 DTO 하면 될 것 같아요. DTO.ts 자, 이렇게 만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API 프로퍼티들 부분 다 가져오면 되겠죠. API 프로퍼티 그래서 Nest.js 스웨거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름을 페이지네이티드 DTO가 아니라 제네릭 리스폰스라고 할게요. 아니면 그냥 리스폰스 DTO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할까요? 리스폰스 DTO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리스폰스 DTO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기도 이름을 좀 바꿀게요. 다시 그냥 리스폰스 DTO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토탈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실제 API를 호출해 보면은 저희가 필요한 건 요거거든요. 메시지, 스테이터스 코드, 데이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스테이터스, 데이터.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변경을 좀 합니다. 여기를 메시지 스트링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example만 넣으면 돼요. example 뭐 성공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은 성공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였죠. 스테이터스 코드 넘하고 example은
뭐 200 같은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PI 프로퍼티 여기 부분인데 이거를 여기 빼고 이제 리절트가 아니라 저희는 데이터로 하는 거죠. 데이터. 그런 다음에 이제 제네릭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제네릭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그럼 뭐냐면 이 리스폰스 DTO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문서 좀 같이 볼게요. 문서에 잘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너가 제네릭하게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제네릭 DTO 한 다음에 이렇게 너가 사용하는 DTO를 넣으면 됩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거에다가 이제 API 리스폰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키마랑 설정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리스폰스 안에 이거 안에 얘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복사해서 자, 투두스 컨트롤러 오신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 fetch todos, fetch all이죠. find all로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제 API OK 리스폰스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페이지네이티드 DTO랑 사용하겠습니다. 되는데 이제 여기 부분을 저희가 만든 리스폰스 DTO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렇죠. 저희가 사용했던 to-do DTO를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to-do DTO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API 리스폰스는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스테이터스랑 할 수 있어요.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냥 API OK 리스폰스 하시거나 그냥 API 리스폰스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는 뭐 또 메시지 쓰시면 되겠죠. 썸머리라든지 뭐 디스크립션을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저희 사이트 와서 자, 커맨드 R 돌리면요. 자, 리절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리절트만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프로퍼티들을 이 키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리스폰스 DTO 안에 보면은 데이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어요? 투두 컨트롤러 보면은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다시 돌려보면 커맨드를 하면은 어때요? 데이터라는 키로 딱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제네릭하게 저희가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문제가 이 리스폰스 DTO를 저희가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도 이 부분이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문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거를 사용하려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API 엑스트라 모델이라는 거를 저희가 넣어서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해서 자, 컨트롤러로 갑니다. 투두스 컨트롤러. 자, 그런 다음에 맨 위로 오세요. 그런 다음에 맨 위로 오셔서 그쵸? 컨트롤러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모델이 페이지네이티드 DTO가 아니라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제네릭하게 만들었던 리스폰스 DTO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커맨드 R 돌려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메시지, 스테이터스 코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너릭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해당 부분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배열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저희가 그쵸, 이 API 리스폰스만 복사해서 제가 위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지금 할 일 추가 쪽에다가 붙여 넣는다고 볼게요. 기존 요거는 빼고 이렇게 넣는다고 보면은 성공적으로 할 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배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이 레퍼런스 있죠. 레퍼런스만 쏙 빼서 이렇게 딱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게 되면 아이템 그거 추가를 해볼게요. 아이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추가를 해도
그쵸?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랑 여기 이거랑 틀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터스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 자, 이렇게 제네릭하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일 응답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이거를 위에 거를 복사해서 create 했고요. 그리고 find all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쵸, find one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는 주석 처리하고 성공적으로 해당할 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다시 복사하고 find one은 했고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업데이트 기존 거 주석 처리하고 붙여놓고 성공적으로 할 일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간단하죠? 그리고 딜리트 삭제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주석 처리하고 붙여놓고 성공적으로 해당할 일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하고요. 커맨드 S. 자, 그런 다음에 커맨드 R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할 일 추가하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 스트링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아하,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하나만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 개를 넣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네, 지금 이게 API 리스폰스 부분을 이제 DTO에 대한 타입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는 버그라서 제가 일단 스테이터스 코드 999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PI 리스폰스를 이렇게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리게 되면 그쵸, 할 일 추가하기 잘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다시 일단 주석 처리 해제해 볼게요. 저장하고 할 일 모두 가져오기죠. 커맨드 R. 자, 할 일 추가하기는 잘 들어왔어요. 그쵸? 그쵸? 객체로 잘 들어왔죠. 그리고 모든 할 일 가져오기 해봅니다. 여기도 배열로 잘 가져왔고요. 단일 조회도 잘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테스트용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다시 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하나 가져오기 요것도 다시 주석 해제하고요. 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가져오기 그리고 수정 부분도 주석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삭제 부분도 주석 해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자, 할 일 추가하기 잘 되고요. 아이템 하나 모든 할 일 가져오기 전부 다 됐죠. 배열로 잘 가져왔죠. 단일 아이템도 마찬가지고 할 일 수정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리고 단일 아이템 삭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해당하는 to-do DTO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제네릭하게 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또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를 제네릭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커스텀 데코레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커스텀 데코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좀 데코레이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일 아이템에 대한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코레이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저희 데코레이터 폴더 안에 만들었었어요. 그쵸? 메시지 데코레이터.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여기 문서에도 잘 나와져 있습니다. 문서 좀 내려볼게요. 좀만 더 내리시면은 이제 페이징 처리를 이제 데코레이터를 써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쓰면 되구나. 자, 그러면은 API 페이지네이티드 리스폰스를 저희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넣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도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코레이터 폴더 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코레이터 폴더에 새로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리스폰스 데코레이터라고 해볼게요. 데코레이터 .ts
그리고 저희 문서에 있던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데코레이터 복사해서 자 붙여 넣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리스폰스 뭐라고 하죠? 리스폰스라고 해야 되나요? 제네릭 리스폰스 API 리스폰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리스폰스. 자, 그런 다음에 이 타입도 저희 그 Next.js 커먼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API 리스폰스를 혹시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나요? 좀 한 번만 볼까요? 아, 이미 똑같이 이름이 똑같네요. 이름 요걸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네릭이라고 할게요. 제네릭 API 리스폰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릭 API 리스폰스. 여기도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네릭 API 리스폰스 데코레이터. 자,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어플라이 데코레이터도 어플라이 데코레이터스도 Next.js 컴에서 가져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API OK 리스폰스를 해도 되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API 리스폰스로 할게요. API 리스폰스 스웨거 있는 거 가져오고, 그쵸? 걔 스키마 패스도 가져옵니다. 걔 스키마 패스 다 스웨거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페이지 네이티드 요게 아니라, 그쵸? 저희가 가져올 거는 저희 리스폰스 DTO죠. 그쵸? DTO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모델은 어차피 제네릭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Next.js 커먼에 의해서 이제 any 타입을 그 제네릭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타입을 익스텐드 하는 T 모델이라는 어떤 제네릭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이제 그 DTO 타입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프로퍼티도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그럼 제네릭 API 리스폰스를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어디 있죠? 저희가 todos 컨트롤로 오셔서 저희가 어레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할 일을 모두 가져왔다 부분 주석 처리하고 골뱅이 제네릭 API 리스폰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가 뭐예요? 그쵸. to-do DTO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일을 제대로 가져왔는지 볼게요. 커맨드 R 돌리고 모든 할 일 가져오기. 자, 보시면 어때요? 잘 가지고 왔죠? 모든 할 일 가져오기. 자,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엄청 간단하군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터를 활용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한 줄로 표현이 돼서 아주 간단하겠구나. 자, 근데 문제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 스테이터스도 그렇고 디스크립션도 저희가 넣어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 여기 부분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데코레이터들을 여러 개를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네릭 API 리스폰스 데코레이터로 올게요. 여기에서 스테이터스 코드랑 이제 묶게 하고 싶은 거죠. 또 뭐 있어요? 스테이터스였죠? 스테이터스랑 이제 그쵸, 디스크립션도 쓰고 싶은 거예요.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이거를 인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바깥쪽에서. 그래서 데코레이터에서 바깥쪽에서 받고 싶은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타입을 만들면 돼요. 제네릭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 익스포트에서
인터페이스라고 만듭니다. 가벼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보다는 가볍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 제네릭 API 리스폰스 옵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옵션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 제네릭을 이렇게. 그쵸? 요렇게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매개 변수가 지금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데 이 T 모델이 아니라 제네릭 API 리스폰스 옵션을 가지고 있게끔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네릭 타입은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타입을 저희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여기서 저희가 만든 T 모델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스테이터스랑 디스크립션 이렇게 넣는 거죠.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할까요? 스테이터스 코드 그냥 스테이터스 해도 되고 스테이터스 코드는 넘버고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무조건 있다고 볼까요? 없어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스테이터스 코드가 만약에 없으면은 스테이터스 코드도 없을 수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거를 옵션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옵션. 그렇죠? 이렇게 받는 거죠.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이제 요게 화살표 함수라는 건데 그쵸. 스위프트 하시는 분들이 클로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얘를 이 블럭을 그쵸. 이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거거든요. 이 블럭 안에 있는 애를 이 어플라이 데코레이터를 반환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매개 변수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옵션이 모델을 스테이터스 코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옵션에 스테이터스 코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럴 때는 저는 200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값도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예요. 옵션에 디스크립션을 했는데요. 만약에 없다. 그럴 때는 뭐 성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좀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델은 어떻게 돼요? 그쵸? 옵션에 모델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네릭 API 리스폰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희 컨트롤러로 갑니다. 투두스 컨트롤러. 자, 오셔서 이제 옵션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그 인터페이스 타입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제네릭 API 리스폰스 옵션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인자가 지금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테이터스 그리고 그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할까요? 그게 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스테이터스라고 하고 다시 투두 컨트롤로 오셔서 스테이터스하고 이제 디스크립션도 넣으려면 넣고 안 넣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모델이에요. 모델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모델이 저희는 이제 to-do DTO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간단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모두 성공적으로 할 일 가져오는 거거든요. 패치 todos 커맨드 R해서 그쵸. 디스크립션 없으니까 성공이 된 거고 이제 코드가 지금 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저희가 건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쵸. 여기를 이제 여기에서 모델이랑 요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스는 저는 만약에 400이다. 400일 때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아까 저희가 썼던 거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다시 돌리게 되면 어때요? 성공적으로 할 일을 가져왔습니다가 적용이 되고 400으로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네요. 그쵸?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이 제네릭하게 데코레이터를 썼는데 이 어레이일 때, 배열일 때, 배열이 아닐 때를 체크하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 옵션을 안에다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제가 is array라고 하나 만들게요. 얘가 배열이냐. 요거도 일단은 옵셔널로 하고 이제 그거 불리언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컨스트를 해서 isArray를 받아요. 먼저 isArray는 옵션이 가지고 있는 isArray다 해서 이게 없으면, 값이 없으면은 그때는 제가 뭐 false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false, 배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isArray를 받아서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쵸, isArray면은 그 말은 뭐예요? 배열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어차피 리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객체로 만들어서 반환하면 돼요. 그쵸? 붙여놓고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그리고 타입을 어레이가 아니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쏙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투두스 컨트롤러 오셔서, 자, 모두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배열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레이를 true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자, 어때요? 배열로 잘 들어왔죠? 근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원래 200으로 놔둘게요. 다시.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위에다가 할 일 추가 있죠? 할 일 추가에다가 넣는다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 기존 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덮어 써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할 일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주고, 그리고 배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없애보는 거예요. 없애도 되고 false로 해도 되고. 만약에 기본 값이니까 없으면은 저희가 당연히 그게 뜨겠죠. 그쵸? 객체로 될 거긴 합니다. 자, 할 일 추가하기 쪽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그쵸? 200으로 되고 성공적 할 일 추가되었습니다. 뜨면서 이제 객체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반환해주는 그 상태도 바꾸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또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네릭하게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부분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다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한 특정 할 일 가져오는 거부터 해서,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당할 일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isArray도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얘 두 가지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200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OK인 거죠. 기본 값으로 저희가 200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방에 줄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적 할 일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다 붙여볼게요. 여기도 이제 위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처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성공적 할 일이 삭제되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도 없애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기본 값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요거도 없으면은 그냥 성공으로만 찍히겠죠. 그쵸? 그래서 저장해서 다시 보면은 삭제하는 부분도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볼게요. 자, 단일 삭제 부분 보시면 이렇게 성공이고 잘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들으시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시큐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API 키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를 나눠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관련 문서 따로 빼놓고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강아지 관련 따로 빼놓고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Nest.js에서 스웨거를 활용한 API 문서 만들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웬만한 건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REST API 뽀개기 다시 보면 이제 스웨거 적용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제 스웨거 태그 이름도 하고 API 리스폰스, 오퍼레이터, 마크다운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헤더 처리, 제네릭 응답, 그리고 이제 코드 재사용을 올려주는 데코레이터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페이징 처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API 만들 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앵그로크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서버에 직접 배포라고 하거든요. 올리기 전에 이제 앵그로크라는 걸 통해서 한번 라이브 서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포 레일웨이즈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건데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CI/CD가 제공이 되는 이제 배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